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비하고 공손찬이 화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강연을 하는, 그리고 그 망탄산의 그 산적을 아주 가서 산적 대장을 죽이는 그러한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비는 15일 동안 화타의 진료를 받고 그 임독 양맥을 관통시켜서 지금 키가 8척, 아주 그냥 그 얼굴도 좋아지고 무력도 세집니다. 그리고 오금해하고 이 쌍고금의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수가 됩니다. 그런데 15일이 넘어가자 각 마을에, 화타 농장에 있는 각 마을의 삼노들이 계속 화타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대학자 노식 선생의 제자들이 지금 화타 의원에 와 있다고 하는데 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좀 해주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비하고 공손찬이는 이 화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한테 강연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화타는 화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낙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둘을 같이 다니면서 강연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하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급한 낙양에 병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렸다가 또 노식 선생한테 쇠곡선을 타고 갈 거다. 그러니까 탁현에 역수가 초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화타는 낙양으로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화타 의원에서 산삼을 샀어요. 그러니까 삼안에서 오는 산삼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뿌리는 유비한테 썼고 나머지 뿌리를 이제 환자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오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화타는 바로 낙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하고 공손찬이는 이 화타 농장, 태연의 화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중용에 대해서 오전에 가가지고 유비는 2시간, 공손찬이가 2시간, 4시간 동안을 각 마을을 이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아이들이 눈이 청초롱합니다. 이 대학자 노식의 제자들이 왔다. 그리고 요서의 호랑이 공손찬이, 그리고 누상촌의 뽕나무집 효자 유비가 왔다. 여기는 또 황소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폐연은 또 황제, 한고조 황제 유방이 나온 풍패지향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황족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 아이들이 커서 서주병이 돼서 유비의 이제 주력 부대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유비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눈이 청초롱하니 그리고서는 한 마을에서 이제 강연을 끝나면 오후에는 무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비는 쌍고검에 대해서, 또 공손찬이는 번개건법에 대해서,
그 시범을 보이는데 각 마을에는 또 무려 무술 선생이 있습니다. 그 무술 선생이 와서 딱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 무술 선생도 와서 이제 배웁니다. 오후에는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무술 시범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마을로 가고 이런데 그 아이들이 이쪽 마을에서 끝나고 다음 마을로 가면 이쪽 마을 애들이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다음 마을에는 어디로 간다고 하면은 전 마을 애들이 또 이제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요게 각 마을에서 막 아이들이 다 오니까 어느 마을에서 모여서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 근방 마을에서는 다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마을로 간다 하면은 그 근방 마을에서 다 와서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무술 시범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또 거기 무술 선생들이 와서 또 보면서 좀 배우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을쯤 왔는데 거기 무술 선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서의 호랑이라고 하는데 공 선생님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공순찬이가 무슨 부탁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무술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 망탕산에 고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을 우리 정규군이 가서 지키고 있었는데 산적들한테 빼앗겼답니다. 그 산적 두목이 무력이 센데 아주 개팍스럽고 그래서 망탄산 밑에 마을에서는 가을만 되면은 그 산적한테 상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쫄개들은 거의 다 난민들 이렇게 모아놔 가지고 그 밑에 쫄개들은 무력은 별로 없는데 이 대장이 무력이 세다고 하니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합니다. 공손찬이가 유비하고 상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망탕산 고성에 산적이 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가서 처치를 하자. 유비가 그러면은 산적들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하는 얘기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농장에서 모을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한 500명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200명 대 500명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튿날 500명을 딱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유비가 3개 부대로 딱 편성을 해서 유비는 중앙부대로 하고 공순찬이는 선봉부대로 나가서 산적 두목하고 대적하기로. 그래서 공손찬이가 200명을 데리고 먼저 출발을 하고 유비는 300명을 딱 고성을 포위해서 하나도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을 치도록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망탕산에 딱 도착해 가지고 공손찬이가 단칼에 산적 두목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망탕산 산적 두목에 대해서는 이 상금이 붙어 있어요. 이 서주 지사가 상금을 붙여놨는데 요 산적을 치는 자에게는 상금을 준다. 그런데 공순찬이는 상금을 고사하고 그냥 떠납니다. 유비하고 같이 도망하듯이 다음 이제
하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주의 재상 진규가 이 공손찬이를 효령으로 이렇게 중앙 낙양으로다가 이렇게 추천을 해요. 요서의 호랑이 공손찬이라고 있는데 망탄산의 그 산적을 단칼에 처치하고 상금도 마다하고 이렇게 갔다. 그런데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효령으로 추천합니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가 이 탁현의 초당에 오기 전에 벌써 중앙정부에서는 공손찬이한테 그 벼슬이 내려옵니다. 낭중령으로 해서 우북평으로 이렇게 그 내려와요. 그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하는데 이 재상 진규는 그 사람 알아보는 그 안목이 아주 그 탁월한 그런 그 재상이었어요. 그래서 화타도 몇 년 전에 화타를 효령으로 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태의 왕안이 그 화타를 낭중령으로 이렇게 조정의 그 낙양으로 출사를 하라고 이렇게 그 내려보냈는데 권유를 했는데 화타는 이것을 고사하고 의원직을 고수합니다. 의원 그 직을 하는데 화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화타 의원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만 계셔도 전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마을의 그 촌장들이 전부 그 의원일 뿐더러 그 집집마다 또 이제 그 의원이 있으니까 마을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뭐 아주 그 본인이 병을 나섰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 요새 이야기하면 아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마을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이 와도 요 화타 의원이 우선 진맥을 하고 그 마을로 내려보내면 마을에서 진맥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의견서를 화타 의원한테 보내면서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화타 아버지가 요 진맥한 것을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딱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건 그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료하면 된다. 그건 뭐 아주 그냥 그 백발백중. 그리고서는 또 이제 나서면 그 나선 사람은 고향으로 안 가고 또 여기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의원이 한 명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의견만 모으면 어느 병이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중원 지역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화타 의원에는 처음에는 중원 지역에서만 그 못 고치는 그 병자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하북지강 그러니까 그 황하 북쪽을 하북이라고 하고 장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황하하고 장강 사이를 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3등분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요 중원 지방이 최고 많이 모여 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하북 지방 그다음에 이제 강남 지방 이렇게 이제 그 인구가 이제 그 밀집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북이나 강남에서도 그 기별이 옵니다. 이런 환자가 있는데 도저히 화타 의원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 한번 와주시오. 그 얘기하자면 이제 왕진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화타 의원이 거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타 의원은 전국을 계속 그 다니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떠돌이 의사죠. 편력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타의원에는 화타 아버지만 있어도 이게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왕진을 청하면 또 안 갈 수가 없죠. 환자가 있으면 화타는 갑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안 받고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이 왕진을 청하는 사람에서는 대갓집이기 때문에 여기 폐현의 화타 의원집으로 비단을 보냅니다. 병증에 따라서 이제 틀리지만 거의 다 비단 10필 12루마기씩을 보내요. 그러면 그는 가지고 또 이제 화타 의원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약재도 구하고 하는데 또 이제 병자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화타가 지금 낙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화타 의원 집에는 전국에서 소식이 오고 또 이제 환자들이 오고 또 이제 왕진을 청하는 서신이 오는데 거기에는 그 지방의 소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지금 낙양에 있는 영제하고 십상시들이 얼마나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낙양의 황궁에 있던 청류파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식 선생도 청류파 거두인데 여기서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재력가들이 학당을 열고 이제 제자들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주시오 해서 이제 학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청류파 학자들도 다 내려갔어요. 황제한테 실망을 하고 황제가 막 앞장서서 매관매직을 하고 이 정치를 흐려놓으니까 이런 역대 이래로 이런 황제는 없었거든요. 그 밑에 또 십상시들이 또 그냥 이 간신들이 입 바른 소리를 막 하니까 황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화타한테는 이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 돌아가는 데가 거룩에 있는 대향현사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이 조직망을 하면서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의원을 자처하면서 종이를 태워서 이렇게 먹이면 병자들이 낫는다고 하는데 화타 아버지가 볼 적에는 이건 아편이에요. 아편을 종이에다 살짝 묻혀가지고 그놈을 태워가지고 물에 넣어서 먹이면은 잠깐 낫습니다. 또 반짝하면서 낫으면서 밥을 식욕이 나닌가 이렇게 먹으면은 우연찮게 낫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이제 복용하면은 아픈 저기는 마비가 되면서 환각 증세가 일어나면서 낫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몇십만 명이 됩니다. 제자들을 한 500명을 모아가지고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병을 구안한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대향 현사가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다 이러면서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이렇게 36방 해가지고서는 한 방에 10,000명씩 해서 조직하는 게 화타 아버지 귀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화타 아버지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류파로에서 고향에 내려가 있는 충의 지사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노식 선생한테도 이제 화타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노식 선생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 100여 명한테 이 화타가 그 전부 그 화타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환자들 구해주고, 또 각 지방에서 그 못 고치는 병 그런 게 있으면은 화타가 가서 병을 구원해주고, 안 그러면은 이 폐연으로 다시 보내고,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요. 화타는 그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국을 그 다니면서 이렇게 병구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력의 떠돌이 의사다, 이제 이렇게 그 소문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의원에 대한 면허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로 들어가면은 의사의, 그러니까 그 충의지사의 한 명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저 화타는 지금 저 낙양으로 가서 그 청류파 거두 그 병구안을 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그 탁현의 노시 선생한테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유비하고 공손찬이는 망탕산에 그 산적 대장을 아주 그냥 뭐 그 공손찬이가 한 칼에 작살내고 갑니다. 뭐 도망가듯이. 그 상금을 서주 그 자산은 상금을 줘야 되겠는데, 이거 산적 두목을 한 사람이 뭐 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한테 재상한테 효렴으로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재상이 낙양으로 공손찬이의 공적을 딱 써가지고 효렴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가 저기 그 탁현에 역습가대에 있는 학당에 오기 전에 벌써 낙양에서 벼슬자리가 내려옵니다. 우북평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근무를 하시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지금 오한족들이 아주 이 한나라에서 봤을 적에는 외세 중에서도 오한족이 가장 그 근심거리입니다. 껐듯하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타면서 그 와서 국경지방을 침범해서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손찬이가 백마의 총이라고 해서 백마 부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오한독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건적이 일어났을 때도 공손찬이가 이제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지금은 이 화타 아버지가 아주 그 나라를 걱정해서 전국에 있는 충의지사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의지사들이 낙양으로 거의 다 옵니다. 오는데 그 황궁에 들어가서 그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네요. 그 십상시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환건적 난이 일어나면서 요 충의지사들이 재활약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몇 년 후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는 황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제 황건적 대장 장각이하고 그 삼형제, 장보하고 장량이 이제 그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거룩에서 그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을 일으키는 과정, 그리고 그 장각이는 어떻게 해서 대량 현사가 됐으며 전국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184년에 그 유비가 24살 때 그 황건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비가 이제 그 팔척 장신이 되면서 쌍구검의 고수가 됐고 망탄산의 그 산적을 토벌할 때 딱 500명의 그 화타 농장에 있는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 계획을 짜서 공손찬이가 그 망탄산의 산적을 처벌했다. 그리고 공손찬이하고 유비는 하북으로 넘어가서 그 고을마다 다니면서 주유를 하면서 그 역습가의 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화타는 그 노식 선생을 만나고 있어요. 그 노식 선생은 화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고향에 와서 내가 병을 핑계로 있을 때가 아니다. 낙양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공손찬이하고 유비가 도착하자마자 둘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학당을 열고 너희들을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낙양으로 가서 지금 전국 그 기류가 좋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당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